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8년에 온조가, 주몽의 아들 온조가 와서 나라를 세웠죠. 한강유에게 세운 나라를 백제가 되겠고, 자, 3세기 고이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이왕에서 자, 관등을 만들고 관복을 제정하고 율령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그 기틀을 만드는 것이 고이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지국을 정벌합니다. 목지국은 뭐냐면, 자, 여기가 마한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마한 지역인데, 여기도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50여 개의 소수국가들이 있는 연맹체예요. 연맹국가. 여기에서 대장국가였던 그 목지국을 정복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한을 백제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근초고 왕 때 마한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된다. 자, 백제의 가장 전성기는 4세기 근초고 왕 때입니다. 그래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고요. 여기 칠지도를 일본에 하사하죠. 칠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7개의 가지가 있는 요 칼을 일본에 하사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선물을 받았다, 백제가 자기네한테 바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칼을 바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자,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고요. 아까 고대 국가의 특징 중 하나가 불교 수용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세기는 참 힘든 시기였어요. 비호왕, 이때 5세기 때, 왜냐면 고구려가 강성했다 이거죠. 강성했기 때문에 백제하고 신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었는데, 이때 복수당합니다.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전사를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왕, 뭐 문주왕, 이렇게 계로왕이 전사하고 나니까 문주왕이 옹진으로 천도, 지금의 공주로 천도를 했고, 그 다음에 동성왕, 이 결혼 동맹을 하면서 유지를 하려고 했으나, 이때는 다 귀족들한테 암살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슬프고 뭔가 힘이 없는 백제의 모습을 볼 수 있던 시기가 5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백제의 유적은 어디 있냐면 서울에도 있고요, 공주에도 있고요, 부여에도 있죠. 이렇게 천도를 하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무령왕. 무령왕은 위기에 빠진 백제를 조금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으로서, 공주에 가보니까 이 공주의 그 귀족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왕이 이쪽으로 천도하니까 시중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만도 많았고, 이때 뭐 왕들도 암살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본 무령왕은 안 되겠어, 지방에도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도 다스려야 되겠어. 이때 고대 국가이기는 하지만 지방까지는 완벽하게 통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시기이죠. 그리고 중국과 중국, 남조와 중국이 남북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이니까요,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성왕은 중요한데요. 사비로 천도를 했고, 부여죠.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했고, 중앙 관제를 22부로 만들었고, 오부, 오방, 지방 관 제도를 정비를 했으나, 자, 이때 6세기는 어디의 전성기냐면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운이 없게도 패배를 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진흥왕과 성왕이 연합을 해서 한강유역을 되찾았는데, 백제가 하류, 신라가 상류를 차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쪽이 상류고 이쪽이 하류죠. 근데 여기 땅은 지금도 서울이 좋듯이 여기 땅이 좋아요. 신라가 욕심이 나서 여기를 빼앗으려고 성왕을 배신을 해서 이쪽을 다 신라가 차지를 하게 됐고, 여기 때 당황성을 차지해서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자, 무왕 때, 무왕은 여러분들이 서동요를 옛날부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서동요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익산 미륵사, 지금도 석탑이 남아있죠. 를 만들었고,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의장을 낳았는데 의장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백제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자, 부흥운동으로는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 라고 해서 흑치상지, 도침, 복신, 일본도 도와줬어요. 일본하고 부흥운동을 하기도 했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안 검고 검지 않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안 검고, 여기는 흑도복, 백제는 까만색 도복, 흑도복, 고구려는 안 검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는 자, 발전을 늦게 했어요.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이긴 하지만, 자, 뇌물마리간 때 김씨, 원래 박, 석, 김, 이렇게 세 가지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으나, 이때 뇌물왕 때부터, 이때까지는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하지 않았죠. 마리간, 뇌물마리간으로부터 이제 금씨가 세습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왕권이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상황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는 호명 그릇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눌지마리간 때 부자상속을 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동맹을 체결했다. 자, 그 다음에 소지왕은 그 서출지라고 지금도 경주감에 있는데, 여기 뭐 유명하지 않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으니까 서출지의 전설도 있다. 그 다음에 지증왕 때부터, 왜냐면 그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거든요. 백제가 4세기 근초고왕, 5세기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6세기 때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렇게 전성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자, 여기에서부터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데, 지증왕의 업적과 법흥왕의 업적과 진흥왕의 업적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진흥왕은 역시 발판을 마련한 왕이죠. 전성기에 발판을 마련한 왕. 전성기 이전에는 항상 발판을 마련한 왕이 있어요. 신라는 지증왕이 되겠고요. 고구려는 전에 얘기했듯이 소수림왕이 되겠죠. 백제는 근초고왕 전에 고이왕이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놨다.
지정왕은 우경이라는 거는 소로 밭을 가는 거죠. 그전에도 뭐 갈았지만 말로 갈기도 하고 뭐 사람이 갈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소로 갈아라. 이게 결국은 농사, 벼를 많이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 재정을 튼튼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순장을 없앴습니다. 사람을 같이 묻는 것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노동력도 중요하거든. 그 사람이 있어야 세금도 내고 군사도 되고 뭐 농사도 짓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우상국을 독도를 정복했고요.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동시전을 만들어서 시장을 감시했고, 왕이라는 용어와 신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신라전에는 뭐 계림국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불리기도 했었죠. 자, 버펑왕 때는 연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17간등을 만들었다. 백제는 육자평, 신라는 17간등. 그 다음에 골품 제도를 정비했다. 근데 골품이라는 건 성골과 진골로 나눠서 뭐 좋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골품제를 버펑왕 때 정비를 했고, 2차 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를 봉인했다.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정복했다. 특히 이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요 내용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율령을 반포했고 버펑왕이니까 불교를 공인을 했고, 자, 불교를 율지마리간 때 수용했으나 공인한 거는 이때입니다. 공인. 믿어도 좋아. 니들 뭐 우리나라 국가의 종교는 불교야. 이렇게 한 것이 버펑왕이다. 이때부터 약간 왕의 이름들이 불교식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버풍황, 왠지 불교 명칭 같잖아요. 진흥황, 선덕여왕, 뭐 불교 이름 같잖아요. 그 다음에 금강가야를 정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왕, 관산성 전투로 성왕을 전사시켰고, 진흥왕 순수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강을 점령을 하고 단양적성비를 만들었고, 화랑도도 이때 만들고, 대가야를 이때 정복했다. 원래 가야는 금강가야 중심이었는데 금강가야가 멸망을 하고 대가야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대가야도 멸망을 시켰다. 그 다음에 국사를 편찬했고 황룡사를 만들었고 그랬다. 그래서 파란 글씨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평왕이라는 또 왕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약간 뭐 자신감에 넘치는 왕이었죠. 원광법사에게 걸사표 군대를 구걸하는 표를 만들어서 못 보내기도 했다. 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선덕여왕은 문화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 가면 볼 수 있는 첨성대와 분황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황룡사를 만든 거는 진흥왕이지만 황룡사의 구축 목탑을 세운 것은 선덕여왕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구례 타고 없죠. 원나라가 침입해서 고려 때 소실되었습니다. 진덕여왕도 있었다. 그 다음에 무열왕. 무열왕 때 김추추죠. 김추추 때 백제를 정복을 했고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외국의 손을 빌려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 삼국시대 끝.